네, 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네, 지난 국감 때였죠. 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필수 인력 인건비 전액 삭감 관련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예, 당시 장관께서 예산 확보 위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재정 당국과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때 국감 때 의원님께서 건강보험 맞춤형 시범 수가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우려가 높아가지고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상임위에서 또 증액 의결을 해주셔서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재활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린이 재활? 난민이요. 예. 아이들 치료 위해서 온 가족이 병원 근처로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기거나 아니면 모든 가족이 가기 어려우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난민 생활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고 또 지방일수록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열악한 거죠.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로 이 공공어린이 병원을 지정을 하고 건립을 하자라고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2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또 1개 센터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10개 병원과 센터가 추가 건립 중입니다. 이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사업이 쉽게 추진된 거 아닙니다.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어렵게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재활치료 특성상 구조적으로 운영 적자가 계속해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자체 안 하려고 하죠. 병원 안 하려고 하죠. 공모에 선뜻 나서질 않아요.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그렇다면 병원 운영비를 지원을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를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전담 의사, 간호사, 치료사, 필수 인력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지금까지 병원 수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해주는 정부 예산안, 윤석열 정부 첫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영원됐습니다. 부총리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에 많은 예산 소요되는 거 아닙니다. 지난해 7억 5천, 올해는 15억이었어요. 필수 인력 인건비 지원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이 윤석열 정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한순간에 파기된 겁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 약자복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총리? 당연히 예. 그렇게 되죠. 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고 주창했던 약자복지의 실체는 예산안 쭉 살펴보면 약자 없는 약자복지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국정과제 관련된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을 한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예산입니다, 부총리님. 필수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말 믿고 그러면 병원은 이제 인력을 늘렸겠죠. 그러면 다시 인력을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축소로 이어지면은 인력 기준 충족하지 못한 재활병원은 또 지정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겠죠. 이미 길게는 수년을 기다려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데 대기 기간이 훨씬 더 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말한 약자복지 아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네. 약자복지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도록 이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아마 실무 부처 간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부분이 그저께 잠깐 설명이 있었던 대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통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애초에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돼서 왔던 것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가지고 부족하다는 게 또 국회 등의 문제 제기시니까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수가 시범 사업은요, 이게 효과나 그런 결과가 전혀 증명된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저희들은 문제 인식 갖고 잘 살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사건 올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통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건만
10건에 달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이 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가? 이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 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떠넘긴 돌봄 부담에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정부의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2018년도에 85억 원에 불과했던 발달장애인 예산이 문재인 정부 거치면서 2,080억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증액이 됩니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이 발달장애 가족들의 돌봄 부담 또 생활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가족들이 체감하는 그런 건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 당사자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고 또 정부가 서비스를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무부처인 복지부만의 노력으로는 발달장애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당국의 적극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심한 그런 관심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 문제인지 주요 지원 사업 몇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해당 사업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죠. 발달장애인이 사회성 기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또 가족의 돌봄 부담도 그 시간에는 경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 간 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큽니다. 매우 큽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 중에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 30곳에 달합니다. 이 서비스 자체가 없는 30곳에 그러면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얼마나 살고 계시냐? 8,800여 명으로 추산을 됩니다. 그럼 이 8,800여 명은 아예 서비스 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서비스 접근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기관이 한 곳에 불과한 지자체 수 무려 89개입니다. 강원도 인제, 철원, 태백, 홍천 이렇게 면적이 넓은 산간벽지 지역에 달랑 한 개 제공기관이 있는 거죠. 거기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부총리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이 900여 명입니다. 근데 달성군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이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2개. 네, 2개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산수를 해봐도 한 군데 450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느냐? 26명에 불과합니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전체 성인 발달 장애인 중에 2.8%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 주간활동 서비스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 서비스 기관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서비스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도서벽지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에는 제공기관 설치 운영이 어렵겠죠. 그러면은 민간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도서벽지 지역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돌봄, 요양, 건강 등 서비스 복지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 복지부가 개선 대책 마련하면 이 수반되는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예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 잘 복지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발달 장애인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접근하는 정책 방식, 철학 이런 데도 근본적으로 전문가별로 차이가 있고 또 국가별로도 지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늘려왔습니다만은 부족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복지부하고 함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거점병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부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현장을 돌아가게 하는 그런 힘입니다.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현실적이고 총체적인 이런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가 대책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기도 막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 발달 장애인들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 있는 시설에 한 번씩 지역에서 가보기도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부총리께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총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